어둠이 가장 깊을 때 인간의 본성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늘 피로 맺어진 서약과 검은 깃발 아래 숨겨진 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 새벽의 안개가 골짜기를 삼키듯 내려앉았다. 축축한 공기 속에서 불완전한 빛을 뿜는 횃불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아래 병사들의 숨결은 짧고 거칠었다. 진흙에 잠긴 발자국 위로 말굽소리가 둔하게 울려 퍼지며 전우는 서서히 진영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국경에서 불과 하루거리 수많은 피와 배신이 교차했던 땅.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새겨질 예정이었다. 장막 안, 단단한 나무 탁자 위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검집 가장자리에 박힌 은빛 장식은 세월의 흔적으로 무뎌져 있었지만 그 칼날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숨기고 있었다. 장막 안을 채운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탁자 앞에는 서로를 마주한 두 인물이 서 있었다. 하나는 회색 갑주를 걸친 장군, 오랜 전장에서 단련된 눈빛 속에 피로와 경계가 엉켜 있었다. 다른 하나는 검은 망토를 두른 사내, 얼굴의 절반을 가린 그림자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는 눈만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원한과 계산,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욕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약은 피로 맺는다. 장군이 낮게 말했다. 그의 손이 검자루를 움켜쥐자 가죽 장갑이 미세하게 삐걱였다. 피로 맺은 서약은 피로만 깰 수 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대꾸했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차가웠다. 장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시체와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는 마을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의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길을 택했다.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아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붉은 피가 검날을 타고 흘러내리며 탁자 위에 떨어졌다. 고요한 장막 안에서 그 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이내 검은 망토의 사내도 같은 동작으로 손을 그었다. 두 사람의 피가 탁자 위에서 섞이며 마치 하나의 문양처럼 번져나갔다. 오늘의 서약은 이 땅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사내가 말했다. 혹은 모든 것을 불태우겠지. 장군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막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졌다. 횃불의 불꽃이 크게 일렁였고 그 순간 멀리서 낮고 묵직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병사들은 무기를 움켜쥔 채 일제히 시선을 들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에 휘날리는 거대한 깃발, 그 위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새까만 바탕 위에 붉게 번진 상형 문양은 마치 피로 그려진 예언처럼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검은 깃발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설처럼 떠돌던 이름, 패배한 자들의 원한과 살아남은 자들의 광기가 뒤섞여 탄생했다는 비밀 조직. 그들의 등장은 언제나 전장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끝에는 수많은 시체와 침묵만이 남았다. 그리고 지금 그 깃발이 다시 이 땅 위에 솟아오르고 있었다. 장군은 장막을 걷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검은 깃발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미 돌아갈 길은 사라졌다. 검은 망토의 사내 역시 천천히 뒤를 따랐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확신이었는지 혹은 파멸을 즐기는 자의 조소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안개 속에서 군세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걸음 하나, 숨결 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충돌하기 직전의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서 피로 맺어진 서약과 검은 깃발의 등장은 이 전쟁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무엇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날 새벽 하늘은 끝내 붉은 빛으로 물들지 않았다. 그러나 땅은 머지않아 피로 물들게 될 운명이었다. 새벽을 가르던 북소리가 멎자 전장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사람들의 숨결과 말의 콧김이 서로 엉키며 허공에 흩어졌다. 그 고요 속에서 검은 깃발을 앞세운 군세가 서서히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교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존재들처럼 차분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말 위에 올라 장군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안개 너머를 향했다. 그곳에는 지금껏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적,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들은 평범한 병사가 아니다. 사내가 낮게 속삭였다. 훈련된 살수 혹은 전쟁이 낳은 괴물들이지.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미 수많은 전투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느껴지는 이 불길한 기운은 과거의 어떤 전장과도 달랐다. 공기 자체가 살기를 머금고 있었고 땅은 이미 다가올 피를 예감한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첫 번째 화살이 허공을 갈랐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화살은 선두에 서 있던 병사의 목을 정확히 꿰뚫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것은 신호였다. 곧이어 수백 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하늘이 검게 물들었고 화살비는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병사들은 방패를 들어 막아냈지만 화살의 각도와 속도는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방패의 틈새, 갑주의 관절, 노출된 얼굴과 목을 정확히 노렸다. 짧은 비명과 함께 전열 곳곳에서 병사들이 쓰러졌다. 땅은 순식간에 붉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미끄러운 피 위로 또 다른 발자국이 겹겹이 찍혔다. 전진. 장군의 포효가 전장을 찢었다. 기병대가 일제히 돌격했다. 말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땅이 흔들렸다. 창끝은 아침의 희미한 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고 돌진하는 말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흥분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검은 깃발 아래의 군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히 좌우로 갈라지며 기병대를 유인했다. 그리고 기병대가 중앙 깊숙이 파고든 순간 숨겨졌던 병력들이 안개 속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짧고 무거운 무기들이 기병의 측면을 강타했다.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낙마한 병사들은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검은 군세의 움직임은 군무처럼 정확했고 한 명을 쓰러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두 홉도 되지 않았다.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포위망이다. 그는 즉시 후방 부대에 신호를 보냈다. 북이 다시 울렸고 예비 병력이 전선으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미 전장의 흐름은 검은 깃발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번졌고 전열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 망토의 사내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창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전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이상할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마치 주변의 시간마저 그의 걸음에 맞춰 느려지는 듯했다. 첫 번째 적이 달려들었다. 사내는 창을 비틀어 상대의 무기를 튕겨내고 곧바로 반격했다. 창끝이 적의 목을 꿰뚫는 순간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속된 동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적을 쓰러뜨리며 전선을 가로질렀다. 그의 주위로는 시체가 쌓여갔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피해 물러났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누군가는 신의 화신을 보았다고 중얼거렸다.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전쟁은 이미 인간의 손을 벗어나 괴물과 괴물이 맞부딪히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안개는 점점 옅어졌고 붉은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햇빛이 비추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처참한 현실이었다. 쓰러진 병사들의 시신, 부러진 창과 방패, 피로 젖은 흙과 풀, 그리고 여전히 펄럭이는 검은 깃발. 그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씨앗이었고 절망의 신호였다. 깃발이 보이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먼저 무너졌다. 전선 후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장군이 고개를 돌린 순간 또 다른 검은 부대가 이미 후방 진영을 습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리 숨어 있다가 전열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기습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다. 장군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의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거대한 덫, 그리고 이 땅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음모의 서막이었다. 그 순간 장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 전쟁의 끝에는 반드시 진짜 적이 있다. 그가 검을 움켜쥐는 힘을 더욱 강하게 주자 손바닥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 전장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장군 앞에 섰다. 그의 숨결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또렷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말했다. 검은 깃발은 아직 절반도 힘을 쓰지 않았다. 장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전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피와 비명, 그리고 혼돈 속에서 그는 다가올 더 큰 파도를 직감하고 있었다. 이날의 전투는 끝이 아니라 서막이었다. 피로 물든 서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열었고 검은 깃발은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파멸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전장은 점점 지옥의 형상을 띄어갔다. 서로 뒤엉킨 병사들의 비명과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고 땅 위에는 더 이상 피할 곳조차 남지 않았다. 쓰러진 자 위로 또 다른 자가 넘어지고 그 위로 맑아 사람이 한 대 엉켜 무너졌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흐려졌고 누구도 자신이 다음 순간 숨을 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장군은 말 위에서 전장을 굽어보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 전장을 누비며 쌓아 올린 경험조차 이 혼란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검은 깃발의 군세는 끊임없이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며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반면 그의 군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캅주 틈으로 스며든 피와 땀, 먼지와 진흙이 뒤섞여 병사들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졌다. 그때 전선의 좌측에서 거대한 폭음이 울렸다. 땅이 들썩이며 흙먼지가 치솟았고 수십 명의 병사가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연기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병사보다 2배는 되어 보이는 거구들, 온몸을 덮은 중후한 캅주, 그리고 한 손에 들린 기괴한 형태의 무기. 돌격병이다. 장군의 푸관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괴물에 가까웠다. 둔중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렸고 무기가 휘둘러질 때마다 사람의 몸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방패는 산산조각 났고 창은 한 번의 충돌로 휘어졌다.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무너졌다.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되듯 퍼져나갔고 몇몇은 무기를 내던진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이미 없었다. 뒤에는 또 다른 검은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도망치는 자들은 가차없이 베어졌다. 장군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라면 전선 전체가 붕괴된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비오대를 투입한다. 명령이 전달되자 후방 깊숙이 숨어있던 소수의 정예 병력이 움직였다. 그들은 각자 다른 무기와 장비를 갖춘 채 전장으로 흩어졌다. 붉은 문양이 새겨진 갑주, 마치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슬검, 그리고 고요한 살기를 품은 장검. 이들은 수많은 전투를 통과한 살아있는 전설에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비오대의 등장은 전장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그들은 돌격병의 무자비한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하나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거구의 괴물들이 무릎을 꿇고 쓰러질 때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검은 깃발 아래 또 하나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는 평범했으나 온몸을 감싼 검은 캅주와 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는 길고 가느다란 검이 들려있었고 칼날에는 묘하게 어두운 빛이 맴돌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전장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비명과 함성, 쇳소리가 동시에 가라앉았다. 마치 모든 존재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비오대 쪽으로 걸어왔다. 첫 번째 충돌은 눈으로 쫓기조차 어려웠다. 검은 갑주의 사내가 검을 휘두르는 순간 비오대의 한 병사가 허리를 가른 채 쓰러졌다. 피가 뒤늦게 분수처럼 솟구쳤다.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검은 바람처럼 움직였고 매번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 비오대는 즉시 진영을 바꾸어 대응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예측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내는 전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듯 움직였다. 짧은 시간 안에 전설이라 불리던 비오대의 절반이 쓰러졌다. 장군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장군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긴장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저자는 검은 깃발의 심장이다.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상대해온 모든 전술과 병력은 저자를 위한 무대에 불과하다. 장군은 이를 악물었다. 전장의 중심에서 검은 캅주의 사내는 비오대의 마지막 병사를 쓰러뜨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투구 너머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마치 장군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 했다. 그 순간 장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수십 년 전 아직 어린 병사였던 시절 그는 폐허가 된 마을에서 한 소년을 본 적이 있었다. 잿더미 속에 홀로 서서 불타는 집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소년. 그 눈빛이 지금의 그와 겹쳐 보였다. 설마. 검은 갑주의 사내가 검을 들어 올렸다. 칼날 끝에서 어두운 빛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주위의 공기를 뒤틀었다.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이 전쟁의 끝을 보여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전장은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다음 순간 벌어질 참상을 예감한 듯 공기마저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장군은 검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검자루를 적셨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도망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서약은 이미 피로 맺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피의 대가는 치러져야 할 시간이었다. 검은 갑주의 사내가 검을 들고 한 걸음 내딛자 전장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병사들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멎어 있었고 찢어진 깃발만이 느릿하게 흔들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장군은 말에서 내려 땅을 밟았다. 말굽 아래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축축한 피와 진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는 검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정면의 적에게 고정했다. 이 전장은 내가 책임진다.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검은 갑주의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장군을 바라보았다. 마치 실험 대상이라도 평가하듯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이었다. 순간 그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다음 찰나 검은 칼날이 장군의 목 앞까지 다가왔다. 공기를 찢는 소리와 함께 장군은 반사적으로 검을 들어 막아냈다. 쇳소리가 귀를 찢듯 울렸고 두 검이 부딪히는 충격에 팔 전체가 저릿하게 울렸다. 장군은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났다. 단 한 번의 충돌이었지만 그의 손목에는 이미 분통이 퍼지고 있었다. 상대의 힘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검은 갑주의 사내는 다시 한번 사라지듯 움직였다. 연속된 배기 찌르기 회전. 검술의 형식은 분명 정제되어 있었으나 그 속도와 각도는 기존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다. 장군은 본능과 경험에 의존해 간신히 공격을 받아냈다. 방어가 늦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전장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듯 보였다.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고 땅 위에는 깊은 금이 새겨졌다. 수십 합이 오가는 사이 장군의 갑주는 이미 여러 차례 긁히고 찢어졌다. 피가 천천히 스며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모든 감각은 오직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읽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버티는군. 마침내 검은 갑주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의 검에서 어두운 빛이 더욱 짙어졌다. 마치 칼날 속에 무언가 살아 숨쉬는 듯 검은 파동이 일렁였다. 그 순간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병사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장군은 직감했다. 이 다음 공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바닥의 상처가 다시 터지며 뜨거운 피가 검자루를 적셨다. 그 피는 서서히 검날을 타고 올라가 희미한 붉은 빛을 발했다. 순간 장군의 시야가 흔들렸다. 전장의 소음이 사라지고 대신 오래전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왔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아이들, 무너진 성벽,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의 얼굴. 그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단 하나의 약속을 되뇌었다. 나는 반드시 끝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검은 갑주의 사내가 이미 눈앞에 있었다. 장군은 모든 힘을 실어 검을 휘둘렀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주변의 병사들은 그대로 튕겨나갔다. 땅은 갈라졌고 먼지와 파편이 하늘로 솟구쳤다. 순간적으로 전장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연무가 피어올랐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으며 두 인물의 형체가 다시 드러났다. 장군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갑주는 크게 찢어졌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반면 검은 갑주의 사내는 여전히 서 있었다. 다만 그의 투구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고 어깨 갑주 한쪽이 깨져나가 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군.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는 검을 다시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다. 장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전장 한복판에서 또 다른 기운이 솟구쳤다. 검은 망토의 사내였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낮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밑에서 복잡한 문양이 빛을 발했고 공기 속에는 섬뜩한 진동이 퍼져나갔다. 주변의 피와 먼지가 서서히 떠올라 마치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회전했다.
검은 갑주의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지금 끼어들 생각인가?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차갑게 답했다.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소용돌이치듯 몰려들며 중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 틈에서 붉고 검은 빛이 동시에 쏟아져 내렸다. 번개와도 같은 빗줄기가 전장을 내리꽂았고 그 충격에 대지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검은 갑주의 사내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의 검이 허공에서 수차례 원을 그리자 검은 장벽이 형성되어 빛의 파도를 막아냈다. 그러나 그 장벽조차 완전히 충격을 흡수하지는 못했다. 갑주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의 숨결 역시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장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몸을 일으키고 앞으로 내달렸다. 검은 갑주의 사내가 장벽을 거두는 순간 장군의 검이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쇳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검은 갑주의 사내는 간발의 차이로 검을 비틀어 공격을 흘려보냈지만 장군의 검끝은 그의 갑주 틈을 스쳤다.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그 순간 전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검은 갑주의 사내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얕은 상처였지만 분명한 피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분노와 함께 미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재미있군. 그가 낮게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깃발 아래에서 피리와도 같은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다. 검은 군세는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계산한 듯 혼란 하나 없이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다. 장군은 그 자리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검은 깃발을 바라보았다. 숨은 가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진짜 시작에 다다른 듯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처음으로 피를 흘린 검은 갑주의 사내가 있었다. 전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검은 깃발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병사들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쓰러진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삼켰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피와 연기, 쇠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장군은 천천히 검을 내렸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검끝이 땅에 닿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의 시야는 흔들렸고 귀에는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크게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는 없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장은 처참했다. 수많은 시체와 부서진 무기, 갈라진 땅과 불타다 남은 자네들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피로 맺어진 서약의 흔적처럼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놈들은 왜 물러났지? 장군이 낮게 물었다. 이 전투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힘을 시험하고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장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부상병들의 신음소리와 들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모든 소리는 오늘의 전투가 남긴 상처를 증명하고 있었다. 장군은 무너진 성벽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붉게 물든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빛은 아름답기보다는 잔혹했다. 마치 오늘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경고처럼 하늘은 끝없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장군의 시야에 작은 움직임이 들어왔다. 무너진 마차 아래 피투성이가 된 소년 하나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겨우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장군은 천천히 다가가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다. 이제 끝났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장군의 갑주를 붙잡았다. 아저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장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전쟁은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그 사이에서 짓밟히는 것은 늘 이런 아이들이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결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그가 말했다. 검은 깃발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땅을 지킬 힘을 만들어야 한다. 장군은 소년을 부관에게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전쟁의 뿌리를 잘라야 한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낮게 속삭였다. 검은 깃발의 근원을 찾아 그 심장을 꿰뚫는 것. 그 말과 함께 장군의 머릿속에는 검은 캅주의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가슴에 남겨진 미세한 상처. 그 상처는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언젠가 끝을 맺게 될 인연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전장의 정리가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는 잔잔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핏방울은 피로 물든 땅을 적시며 천천히 모든 흔적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오늘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장군은 언덕 위에 서서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부서진 진영, 피에 젖은 깃발, 그리고 살아남은 병사들의 지친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전쟁의 서막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피로 맺은 서약은 피로 끝난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검은 구름이 다시 몰려들며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마치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포보다 분노가, 절망보다 결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만날 때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 그의 시선은 검은 깃발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굳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이 전쟁의 진정한 비밀이 숨쉬고 있었다. 이날의 전투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피로 물든 서약, 그리고 검은 깃발의 등장. 그것은 끝이 아닌 모든 파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 장군과 한 음모가 서로의 운명을 걸고 마주 서 있었다. 7화 끝.